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자산 배분을 주식만 담지 말고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 자산도 담는 것을 추천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금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상황은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 자산이 주식형 ETF보다 수수료는 높고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장기 보유를 해도 안전자산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도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그 돈을 월배당에 넣었다면 훨씬 더 이득이었겠죠. 그래서 전 최대한 단순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은 금 같은 안전자산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ETF 체크에 들어왔습니다. 금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13건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실비용을 먼저 체크를 해서 가장 싼 가격이 0.31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에이스 금연물, 이 종목을 많이들 사죠. 에이스 금연물이랑 그다음에 타이거 금연물 사는데 0.57 그리고 타이거는 0.66 이렇게 비싸게 실비용이 이렇게 비싸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수익률 보면 1개월 제일 높은 게 12%, 그 다음에 4%, 2%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그러면 3개월 굉장히 처참하죠, 성적표가. 그 다음에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높은 게 30%고 나머지 1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타이거 금연물만 해도 7%, 그 다음에 에이스 금연물도 7%, 이 7%밖에 안 납니다. 6개월 이상 투자를 했는데 7%면은 굉장히 그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가성비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다지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두 ETF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에이스는 21년에 시작을 해서 오래됐는데 타이거는 25년, 그러니까 작년 6월이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ETF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이. 이렇게 보시면 배당이 지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도 없고 수익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수만 하더라도 0.66, 0.57인데 이것도 사실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0.62, 0.7이 될 수도 있고 0.5가 0.6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수수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수익률이 더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만 해도 지금 275만 주, 그 다음에 371만 주, 1000만 주도 안 나오고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자, 6개월 선적표만 해도 이런 식으로 8%,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개월. 3개월에 뭐 마이너스 실적을 나타내는데 누가 여기다가 비중 있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포트폴리오는 구성이 이 금 ETF가 주가 되지 않고 약간 서브의 서브 뭐 약간 분산 투자 개념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나오면 분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 유입도 보시면 수평선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수평선을 3개월 수평선을 달리고 있죠. 뭔가 이렇게 순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상향곡선을 타야 되는데 그런 게 쭉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평선을 향해서. 당연히 배당률 없죠. 그러니까 배당도 없고 수수료는 없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ETF에 투자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투자자 그 카테고리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개인이 뭘 많이 샀나 한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순매수 제일 많은 게 당연히 타이거 미국 S&P 500이죠.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이것도 기본이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쭉 내려오면 배당주, 미국 배당 다우존스죠. 기본이 되는 배당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고요. 자, 이렇게 내려봐도 20위권 안에 지금 금현물에 대한 투자 종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고, 그만큼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3개월 해도 마찬가지고요. 3개월 해도 마찬가지로 금연물은 20위권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6개월도 마찬가지겠고요.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14위에 올라왔는데 6개월에 7%, 6개월에 7% 이 종목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산 투자용으로 아주 소량의 투자금을 투입할 텐데, 사실상 그 투자 금액이 2억 미친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당연히 오로지 몰빵으로 S&P 500이나 당연히 코스피, 코덱스 200 아니면 나스닥 이런 식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IS 계좌에 나스닥 100,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나스닥 100, 고배당주, S&P 500 전부 이런 식으로 성장주 아니면은 배당주, 그런 식으로 월배당주를 이렇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금 계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장주와 배당주, 그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지금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그다음에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죠. 한국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월배당.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익률인데 3개월만 해도 6%,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4%, 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6개월만 해도 9%, 36%, 9%, 20%. 배당 자원주수 이 정도 선정이 나오는데 뭐 7% 미만의 그런 성적을 나타내는 금현물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낭비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금 ETF, 뭐 은 ETF, 원자재 ETF가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그 사실이 좀 틀림을 증명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투자금이 여기 적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성장주와 배당주 심플하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금 ETF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단점이 뭐냐면, 첫째,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좋지 않다. 수익률이 좋지 않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배당이 없다. 배당이 없기 때문에 인컴 수익률. 그러니까 보통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분기 배당을 통해서 배당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배당도 지금 없고, 수수료는 비싸고, 수익률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봐야 오히려 손해만 보니까 투자를 하지 마시라 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금 계좌를 2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유튜버들이 연금 계좌를 2개 이상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의견에 동의를 하죠. 근데 정작 방법은 안 알려줍니다. 댓글만 봐도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건데 연금 계좌를 2개 만들 수 있었어? 라는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같은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었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IRP와 개인연금 이 2개를 통틀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IRP와 연금 계좌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IRP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개인연금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900만 원의 여유가 있는데, 그 돈을 이제 어디다가 넣느냐 하면은 바로 제2의 개인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 각 증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삼성증권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카테고리에 연금 납입 한도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도 조정을 해서 900만 원의 여유를 만들어둬야 연금 계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RP에 300, 연금 계좌에 600을 조정을 해놔야 새로운 900만 원 넣을 수 있는 연금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증권사에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